크리스마스 피그 제1부 디피그. 비파부 비파. 1. 디피그. 디피그는 부드러운 수건 재료로 만들어진 작은 돼지 인형이다. 뱃속에 작은 플라스틱 공들이 담겨 있어서 던지면 재미난 소리가 났다. 부드러운 발은 눈물을 닦아내기에 딱 알맞았다. 디피그의 주인 잭은 어린 아기라 밤마다 디피그의 귀를 쪽쪽 빨며 잠들었다. 이 인형에게 디피그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어린 잭이 더피그 발음이 되지 않아 디피그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원래 디피그는 반들거리는 까만 플라스틱 눈이 달리고 몸에 주황빛이 도는 분홍색 돼지 인형이었다. 하지만 잭은 디피그의 예전 모습을 기억하지 못했다. 잭에게 디피그는 언제나 지금처럼 색이 발에 회색이 다 되고 입으로 하도 빨아서 귀 한쪽이 뻣뻣해진 인형이었다. 어느 날 플라스틱 눈알이 쏙 빠져서 디피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구멍이 뻥 뚫린 채로 있었다. 간호사인 잭의 엄마가 없어진 플라스틱 눈알 대신 그 자리에 작은 단추를 꿰매 넣었다. 그날 오후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돌아온 잭은 모직 목도리를 덮고 주방 식탁에 누워있는 디피그를 발견했다. 디피그는 잭이 와서 눈을 덮은 작은 붕대를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디피그의 의료 기록도 적어 놓았다. 디피 존스, 단추 부착 수술을 받음. 수술의 의사 엄마. 엄마 아저씨. 눈 수술 후 다들 디피그를 줄여서 디피로 부르기 시작했다. 잭은 2살 때부터 디피 없이는 잠자리에 들려고 하지 않았다. 디피가 툭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바람에 잠잘 시간이면 디피를 찾느라 소동이 벌어지곤 했다. 엄마 아빠가 디피를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다. 디피는 여기저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아빠의 운동화 속에 숨어 있거나 화분 안쪽에 구겨진 채로 박혀 있기도 했다. 주방 서랍에 웅크리고 있거나 소파 쿠션 밑에 숨어 있는 디피를 찾아낼 때마다 엄마는 물었다. 왜 계속 디피를 숨겨놓니, 잭? 그건 잭과 디피 둘만의 비밀이었다. 잭은 디피가 알맞게 숨어 들어갈 잘 수 있는 아늑한 장소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디피는 잭이 하는 행동은 뭐든 따라하고 싶어 했다. 아빠는 덤불 및 은신처에 숨어있는 잭을 찾아내 공중으로 휙 던졌다가 품에 안아주는 놀이를 하곤 했는데 잭은 디피를 그렇게 던져주며 같이 놀았다. 디피는 몸이 더러워지는 것도 어쩌다 물 웅덩이에 떨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잭과 함께 즐겁게 놀면 그만이었다. 3살 때 잭은 디피를 재활용품 통에 집어넣은 적이 있었다. 어떻게? 엄마가 그 통을 재활용품 담는 통이라고 말하는 걸 들은 잭은 그 통이 자전거와 관계가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엄마가 주방에서 나가길 기다렸다가 디피를 그 통에 집어넣었다. 뚜껑을 닫으면 그 안에서 디피가 자전거를 타고 놀 거라고 상상했다. 그 안에서 물건들이 몰래 움직이는지 보려고 뚜껑을 한 번씩 살그머니 열고 안쪽을 들여다보곤 했다. 잭의 말을 들은 엄마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다. 재활용은 자전거 타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 통에 담긴 물건들은 멀리 떠나 다른 물건으로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잭은 디피가 멀리 떠나는 것도 싫고 다른 무언가로 변하는 것도 싫었다. 그래서 다시는 디피를 재활용품 통에 집어넣지 않았다. 디피는 온갖 곳을 모험하고 다닌 덕분에 몸에서 재미난 냄새가 났다. 잭은 디피의 몸에서 풍기는 그 냄새가 무척 좋았다. 디피가 모험을 떠났던 장소들의 냄새, 따뜻하고 컴컴한 동굴 같은 잭의 담요 속 냄새, 그리고 엄마의 향수 냄새 등이 다 섞여 있었다. 엄마의 향수 냄새가 풍기는 이유는 엄마가 밤마다 잭의 방으로 들어와 잭에게 잘 자라고 말하면서 디피도 같이 안고 뽀뽀를 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디피의 몸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싶으면 세탁기에 넣고 돌리곤 했다. 디피가 처음 세탁기에 들어갔을 때 잭은 화나고 겁이 나기도 해서 주방 바닥에 드러누워 악을 쓰며 울었다. 엄마는 디피가 세탁기 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놀이를 재미있어 한다고 잭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지만 잭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디피가 보송보송하게 마르고 부드러워지고 세탁세제의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상태로
잭의 동굴 같은 남녀로 돌아온 후에야 잭은 엄마를 용서했다. 그 후 잭은 디피가 한 번씩 세탁기에 들어가는 일에 익숙해졌지만 디피가 원래 몸에서 풍기던 냄새를 다시 풍기게 되기를 기다렸다. 잭이 4살 때 디피에게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다. 디피가 해변에서 사라진 것이다. 해변에서 놀고 난 뒤 아빠는 수건들을 챙겼고 엄마는 잭을 스웨트 셔츠로 갈아입혔다. 그동안 잭은 문득 디피를 해변 어딘가에 묻어둔 사실을 떠올렸다. 하지만 어디 묻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은 게 문제였다. 그들은 해가 저물고 해변에 사람이 거의 다 없어질 때까지 디피를 찾고 또 찾았다. 아빠는 짜증을 냈고 잭은 서러워서 엉엉 울었다. 엄마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잭을 계속 달래며 손으로 주변의 모래를 이리저리 파보았다. 결국 아빠는 디피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는데 그때 마침 맨발로 모래를 쿡 밟은 잭의 발가락이 말캉한 물건에 닿았다.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디피를 끄집어낸 잭은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다. 아빠는 다시는 디피를 해변에 데려오지 말라고 했지만 잭은 그런 처분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잭이 애초에 디피를 모래 속에 묻은 것도 디피가 모래를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엄마와 아빠. 표시해두지. 잭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기 직전에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집에 도착했다. 학교 첫날 아이가 좋아하는 애착 인형을 가지고 등교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잭의 반 친구들은 전부 테디 인형을 가져왔지만 잭은 당연히 디피를 데려왔다. 아이들은 차례로 교실 앞으로 나가서 자기 애착 인형의 이름이 무엇이고 왜 그 인형을 좋아하는지 설명했다. 드디어 차례가 된 잭은 디피의 이름이 디피인 이유, 디피가 눈 수술을 받은 이야기, 해변의 모래사장에 디피를 묻었다가 영원히 잃어버릴 뻔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반 친구들은 디피와 디피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다. 잭이 이야기를 마치자 다들 박수를 쳐주었다. 디피는 겉모습은 제일 초라한 편이었지만 누가 뭐래도 반에서 제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인형이었다. 쉬는 시간에 잭은 프레디라는 소년과 디피를 던지고 받으며 놀았다. 그러다 수업 시간이 되기 직전에 잭은 디피를 그만 물 웅덩이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날 저녁 디피는 또다시 세탁기에 들어가야 했다. 잭이 학교에서 힘들었던 날 이를테면 받아쓰기 점수가 안 좋게 나왔다든지 프레디와 말다툼을 했다든지 누가 잭이 점토로 만든 한쪽으로 기울어진 병을 가지고 놀렸다든지 하는 날에도 디피는 언제나 작고 부드러운 발로 잭의 눈물을 닦아줄 준비를 하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디피는 늘 곁에 머물며 잭을 이해하고 용서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집 냄새를 한껏 안겨주었다. 엄마가 디피를 아무리 자주 세탁해도 그 냄새는 언제나 다시 디피의 몸에 배어들었다. 학교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시끌벅적한 소리에 잠을 깬 잭은 얼른 디피에게 손을 뻗어 어둠 속에서 꼭 끌어안았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아빠 목소리 같았다. 이어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 여자가 악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목소리 같았는데 엄마가 그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들은 잭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잭은 디피를 자신의 입과 코에 갖다 대고 몇 분 동안 가만히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디피도 두려워할 게 분명했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도둑과 싸우고 있는 걸까? 이럴 때 경찰을 부르려면 몇 번의 전화를 해야 하는지 잭은 잘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침대를 내려간 잭은 살금살금 층계참으로 걸어갔다. 디피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빠는 여전히 고함을 치고 있었고 엄마는 흐느껴 울고 있었다. 도둑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거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빠가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아빠는 잠옷이 아니라 청바지에 점퍼 차림이었다. 아빠는 잭이 층계에 서 있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아빠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니 등 뒤로 쾅 소리나게 문을 닫았다. 얼마 후 진입로에서 차에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빠는 그 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잭은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다. 바닥에 램프가 떨어져 있었고 엄마는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잭의 발소리를 들은 엄마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화들짝 놀란 표정이더니 조금 전보다 더 크게 울었다. 잭은 엄마가 곧 어찌된 일인지 설명해 줄 거라고, 그럼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잭이 다가가자 엄마는 말없이 잭을 꼭 끌어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잭이 다치거나 슬플 때 디피를 꼭 끌어안은 것과 같았다. 변화. 그날 이후 아빠는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았다. 엄마와 아빠는 잭을 따로 만나 더 이상 부부로 살지 않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잭은 이해한다고. 학교에도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엄마와 아빠는 잭이 이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길 바라는 눈치였다. 그래서 잭은 그런 척하기로 했다. 하지만 밤에 엄마가 뽀뽀를 해주고 방문을 닫아주면 잭은 디피의 말랑한 몸에 대고 울음을 터뜨렸다. 잭이 시시콜콜 설명하지 않아도 디피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 주었다. 잭의 가슴 속에 단단한 멍울이 졌다는 것도 디피는 잘 알아서 잭의 눈물을 발로 닦아주었다. 잭은 어둠 속에서 디피와 함께 있으면 마음을 감출 필요가 없었다. 잭의 6번째 생일이 지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빠는 잭을 데리고 나가 버거와 함께 큼직한 상자에 담긴 레고 세트도 사주면서 이제부터 해외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래도 너랑 늘 얘기할 수 있어. 언제든 비행기를 타고 아빠를 만나러 오면 돼. 재미있겠지? 잭은 비행기를 타고 아빠를 만나러 가는 게 아빠와 늘 함께 노는 것보다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하지는 않았다. 잭은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얼마 후 엄마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야 엄마가 야근을 하는 날 두 분이 잭을 돌봐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엄마는 큰 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할아버지는 두 분의 집에서 2개의 도로 너머에 있는 정원 딸린 예쁜 집을 구해주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집에는 토비라는 이름의 아주 버릇없는 개가 살고 있었다. 잭은 토비가 웃기는 개라고 생각했다. 전학도 가야 돼요? 잭은 절친한 친구 프레드를 떠올리며 물었다. 응, 새 집 근처에 학교가 있어. 너도 그 학교가 마음에 들 거야.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잭은 이사 가고 싶지 않았다. 새 학교도 싫었다.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잭은 더 이상의 변화는 원치 않았다. 지금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고 지금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다. 이 집에서 잭은 디피와 함께 수많은 모험을 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잭에게 전화로 말했다. 두 분은 잭과 엄마가 근처에 이사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공원에서 토비와 함께 놀면 재미있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잭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그런 잭의 심정을 이해하는 존재는 디피뿐이었다. 디피도 늘 즐겨 숨던 은신처를 그리워하게 될 게 분명했다. 엄마가 새집 얘기를 꺼내고 몇 주일 후 잭은 학교 선생님과 프레드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그리고 다음날 이삿집 센터 아저씨들이 와서 그 집을 집처럼 느껴지게 했던 모든 물건들을 끄집어내 차에 실었다. 엄마는 잭과 디피를 차에 태우고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했다. 막상 길을 떠나고 보니 여행은 꽤 재미있었다. 잭은 디피를 무릎에 앉히고 엄마와 스파이 게임을 했고 가는 도중에 차를 세우고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엄마는 잭이 껌뽑기 기계에서 알사탕을 2개 사는 걸 허락해 주었다. 알사탕 하나는 잭의 것, 또 하나는 디피의 것이었다. 잭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막상 와서 보니 새 집이 마음에 들었다. 잭의 침실은 엄마의 침실 바로 옆이었고 창밖에는 키 큰 나무가 서 있었다. 그들이 도착하고 5분도 채 안 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냉장고를 채워줄 음식 봉지들을 잔뜩 들고 찾아왔다. 토비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잭의 손에서 디피를 빼앗아 가려고 했다. 안 돼, 토비. 디피는 내 거야. 잭은 소리치며 디피를 얼른 점퍼 안쪽으로 집어넣었다. 디피의 머리를 점퍼 위쪽으로 나오게 해서 안전하게 바깥을 살필 수 있게 해주었다. 이삿집 센터 아저씨들은 익숙한 가구들을 새 집으로 옮겨 넣어주었다. 엄마와 할머니가 주방 용품들을 정리하는 동안 잭과 할아버지 토비, 디피는 정원을 돌아보러 나갔다. 정원에는 흥미로운 은신처들이 많았고 디피를 위한 멋지고 높은 횃대도 있었다. 디피를 빼앗아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토비 때문에 잭은 디피를 계속 점퍼 속에 넣어두었다. 그날 밤 잭은 디피를 품에 안고 침대에 누웠다. 디피의 몸에 밴 익숙하고 위안을 주는 냄새를 들이마셨다. 잭과 디피는 이삿날이 잭의 예상만큼 나쁘지 않았다고 묵묵히 동의했다. 잭의 방 창문에 아직 커튼이 설치되지 않아서 잭과 디피는 어두워져 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다 스스로 스르르 잠이 들었다. 홀리 맥콜리. 월요일. 잭은 학교 가방에 디피를 몰래 집어넣으려다 엄마에게 들키고 말았다. 엄마는 잭을 부드럽게 타일렀다. 안 돼, 잭. 학교에 디피를 가져갔다가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새 학교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디피를 잃어버리는 상상을 떠올리다가 아찔해진 잭은 디피를 방에 도로 가져다 두었다.
하지만 DP 없이 혼자 교문을 향해 걸어가자니 너무 외롭고 두려웠다. 오늘 하루는 틀림없이 즐거울 거야. 엄마는 이렇게 말하며 잭을 안아주었다. 종이 울리고 잭은 학교로 들어가야 했다. 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겁먹지 않은 척 안간힘을 쓰느라 인상까지 썼다. 새로운 반 아이들이 잭을 일제히 쳐다보았다. 예전 반 친구들보다 몸집들이 커 보였다. 선생님은 잭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며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반 아이들에게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수집해온 자연 속 사물을 소개하라고 지시했다. 잭은 준비해 온 게 없어서 다른 아이들이 나뭇잎이며 도토리, 마로니에 열매 등을 소개하는 동안 조용히 지켜보았다. 쉬는 시간이 되자 잭은 아무도 성가시게 하지 않을 구석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 종이 울렸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읽기 책을 꺼내라고 지시한 다음 잭에게도 읽기 책을 내주었다. 그리고 오늘은 고학년 학생들이 찾아오는 특별한 날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아이들의 짝이 되어 읽기를 도와줄 거라고 했다. 교실 문이 열리고 큰 고학년 학생들이 떼를 지어 안으로 들어왔다. 다들 웃는 얼굴이었고 몇 명은 자기가 아는 저학년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다. 잭은 어느 때보다도 더 겁이 났다. 고학년 학생들 중에 키 큰 소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소녀는 길고 검은 머리를 하나로 모아 뒤로 묶었다. 그 소녀는 다른 몸집 큰 소녀들처럼 손으로 입을 가리고 깔깔 웃지도 않았다.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에게 짝을 고르라고 하는 동안 소녀는 차분하게 서 있었다. 그 키 큰 소녀와 눈이 마주친 잭은 얼른 고개를 숙여 손가락만 내려다보았다. 몸집 큰 고학년 학생들이 책상 사이로 걸어오자 잭의 반 아이들이 일제히 소곤거렸다. 홀리다 홀리! 저기 있어 홀리! 잭이 옆줄에 앉은 소녀도 소곤거렸다. 홀리야 홀리! 옆줄 소녀는 잭과 눈이 마주치자 설명을 해주었다. 저기 길고 검은 머리를 한 언니 보이지? 저 언니가 홀리 맥콜리야. 실력이 엄청 좋은 체조 선수야. 텔레비전에도 나온 적 있어. 잠시 후 잭의 머리 저 위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 잭은 고개를 들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체조 선수 홀리 맥콜리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홀리가 말했다. 너 새로 전화 왔구나? 잭은 응 하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는 가운데 홀리 이쪽으로 와!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홀리는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들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의자를 뒤로 빼고 잭 옆에 앉으며 말했다. 내가 내 짝이야. 말랑하고 자그마한 돼지 인형을 텔레비전에 나오는 키 큰 11살 소녀와 비교하는 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잭에게는 그 둘이 비슷하게 느껴졌다. 잭은 예전 학교에 처음 갔던 날 디피 덕분에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 이 새 학교에서 홀리 맥콜리는 디피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었다. 홀리와 읽기 짝이 되고 1시간 겨우 지났을 뿐인데 잭은 더 이상 말없고 조용한 전학생이 아니었다. 잭은 홀리 맥콜리가 짝으로 선택한 소년. 점심시간에 여러 아이들과 식탁 앞에 앉아있던 홀리 맥콜리가 내 짝 잭이라고 부른 소년이 되어 있었다. 반 아이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다들 잭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다.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먹고 온 잭에게 로리라는 소년이 다가와 같이 축구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로리는 재미난 농담을 엄청 많이 알았다. 학교가 끝나고 엄마가 잭을 데리러 왔을 때 로리는 자기 엄마를 잭의 엄마에게 데려왔다. 두 엄마는 잭이 그 주말에 로리의 집에 가서 함께 놀게 하기로 약속했다. 디피는 잭이 새 학교에서 첫날을 멋지게 보내고 돌아오자 무척 기뻐했다. 디피는 홀리 맥콜리와 로리에 대한 얘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었다. 잭은 그 얘기를 전부 소리내서 들려줄 필요가 없었다. 창밖에서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담요 속에 아늑하게 숨어서도 디피는 잭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았다. 굳이 자세히 듣지 않아도 전부 이해했다. 잭은 플라스틱 콩들로 채워진 디피의 몸에 뺨을 붙이고 잠들었다. 익숙한 집의 냄새, 교실에서 풍기던 새 페인트 냄새가 코 속에서 한데 뒤섞였다. 홀리의 디피. 그 학기 내내 잭과 홀리는 읽기 짝이었다. 잭은 홀리에 대해 알아갈수록 반 아이들 모두가 홀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홀리는 무척 영리했고 늘 최고 성적을 받았으며
학교 조회 때 독창을 할 만큼 목소리도 좋았고 무엇보다 이 나라 최고의 어린 체조 선수 중 하나였다. 텔레비전에 한 번 나왔고 신문에 2번 실렸다. 홀리는 나중에 올림픽 경기에 나가려는 포부를 갖고 있었다. 잭은 홀리에 관한 얘기 중 일부를 본인한테 직접 들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 홀리는 유명인인데도 거만하지 않았다. 평균대에서 떨어질 때 생긴 멍 자국들을 잭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체조는 무척 힘든 운동 같았다. 홀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승리를 거둬왔는지, 그 기운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해주었다. 홀리에게 2등은 큰 의미가 없었다. 올림픽에 가려면 어떤 경기에서도 패배하면 안 된다고 했다. 어느 날 읽기 수업 시간에 홀리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눈이 빨갛게 부었고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는 까마귀처럼 쉬어 있었다. 잭은 홀리를 무척 좋아했지만 여전히 수줍음을 타서 조심스럽게 속삭이듯 물어보았다. 누나, 혹시 졌어? 잭이 알기로 홀리는 지난 주말에 큰 체조 대회에 나갔다. 홀리는 고개를 저었다. 대회에 안 나갔어. 어디 아파? 홀리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잭의 읽기책을 펼치고 또 한 페이지를 읽었다. 그런데 굵은 눈물방울이 페이지로 뚝 떨어졌다. 홀리가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 엄마가 아빠를 떠났어. 홀리의 아빠가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홀리의 엄마는 홀리에게 가방에 짐을 싸라고 하더니 차에 태우고 어떤 집으로 출발했다. 홀리는 아빠를 또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빠가 보고 싶었다. 지금까지 늘 홀리를 체조대에 데리고 갔던 사람은 아빠였다. 엄마는 아빠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홀리는 조용히 말했다. 2분 모두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하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읽기 시간이 끝나고 홀리는 자기 반으로 돌아갔다. 잭은 홀리가 무슨 마음으로 그런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놨는지 알 수 없었다. 잭은 어쩌면 자기가 홀리에게 DP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DP처럼 잭은 굳이 말하지 않고도 홀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변화. 어느덧 잭은 아빠가 출장 간 다양한 도시에서 보내준 엽서를 받는 것에 익숙해졌다. 엄마는 잭이 늘 볼 수 있도록 그 엽서들을 냉장고에 붙여놓았다. 운하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사진도 있고 눈 덮인 산의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 사진도 있었다. 잭은 아빠와 전화통화를 하고 학교에서 그린 그림들과 4급 수영 자격증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잭은 수영을 무척 좋아했다. 반에서 수영을 제일 잘하는 편이라 7살 생일 파티도 수영장에서 열었다. 제일 친한 로리를 포함해 여러 친구들이 파티에 왔다. 여름방학 전에 홀리 맥콜리는 2번째로 텔레비전에 출연했다. 그리고 조회 시간에 단상에 올라 모두에게 금메달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박수를 보냈고 홀리는 손을 흔들며 잭에게 윙크를 했다. 방학 때 잭과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로 여행을 떠났다. 물론 디피도 함께였다. 디피는 태양을 사랑했다. 잭과 나란히 수영장 주변에 수건을 펼쳐놓고 누운 디피의 작고 말랑한 몸통은 햇볕을 받아 더 옅은 회색으로 바래졌다. 하지만 잭은 디피를 모래사장에 묻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명심하고 있었다. 잭은 새 학년을 맞이해 학교로 돌아갔고 홀리 맥콜리는 상급 학교로 진학했다. 잭은 홀리가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 괜찮았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외출을 하게 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잭을 돌보러 집에 오셨다. 이상한 일이었다. 평소에 엄마는 저녁에 외출한 적이 없었다. 잭이 어디 가냐고 묻자 엄마는 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말했다. 새 원피스를 차려입은 엄마는 무척 예뻤다. 그 후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외출을 했다. 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날이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놀았다. 하지만 토비도 같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갔기 때문에 잭은 토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DP를 높은 곳에 놓아두곤 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엄마는 잭에게 엄마 친구인 브랜덴 씨가 차를 타고 올 건데 셋이 같이 외출을 하자고 했다. 그동안 엄마가 나가서 같이 저녁을 드신 분이에요? 잭의 물음에 엄마는 그렇다고 답했다. 코가 너무 막혀.
브랜던은 목소리가 굵고 낮았지만 친절한 인상을 가진 아저씨였다. 그는 엄마와 잭을 차에 태우고 놀이터가 있는 지역 공원으로 향했다. 놀이터에 도착한 잭은 미끄럼틀을 타고 쭉 내려갔다가 밧줄 그물을 잡고 올라가는 놀이를 했지만 그다지 재미있지는 않았다. 엄마를 독차지할 수 없게 되자 기분이 이상했다. 잭이 놀이터에서 실컷 놀고 나자 세 사람은 강가로 산책을 갔다. 브랜던은 잭에게 돌멩이를 던져 강수면을 스치듯 지나가게 만드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었다. 잭은 속으로 저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가 가르쳐 주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브랜던은 엄마와 잭을 집까지 다시 태워다 주고 떠났다. 엄마는 잭에게 브랜던이 마음에 드냐고 물었다. 잭은 괜찮은 아저씨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브랜던과 자주 외출을 했다. 잭은 엄마가 브랜던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번은 그네를 타고 돌아와 보니 두 사람이 벤치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잭이 쳐다보자 재빨리 손을 놓았다. 디피는 담요 속에 있으면서도 잭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브랜던이 엄마의 손을 잡았을 때 잭이 느꼈던 서운한 감정도 디피는 이해했다. 잭이 브랜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나서도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잭은 엄마의 손을 잡은 사람이 아빠이길 바랐다. 디피는 그런 잭의 심정을 이해했다. 브랜던이 더 이상 엄마와 친구로 지내지 않겠다고 하면 엄마가 다시 우울해할까봐 잭은 걱정했는데 디피는 그런 마음도 알아주었다. 잭이 더 이상의 변화는 원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바로 디피였다. 디피에게는 진심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내 아빠가 아니야. 잭은 브랜던이 엄마와 마찬가지로 전에 결혼을 한 적이 있고 딸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브랜던이 엄마를 만나러 오지 않는 주말도 있었는데 그때는 딸이 와서 함께 이런저런 일을 하며 보낸다고 했다. 어느 날 엄마는 넷이서 같이 영화관에 가자고 했다. 엄마와 잭, 브랜던 그리고 그의 딸 홀리가 같이 가는 거라고 했다. 홀리요? 잭이 물었다. 역시 잭이 아는 그 홀리였다. 홀리 맥콜리. 전보다 키가 훨씬 커졌고 잭이 기억하는 것보다 많이 성장한 모습이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었다. 잭은 홀리를 보고 신이 났지만 홀리는 잭을 보고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다. 홀리는 엄마에게 예의를 갖추기는 했지만 엄마가 체조에 대해 뭘 물어도 예, 아니요, 로만 대답했다. 엄마가 도와주려고 해도 손길을 거부했다. 엄마가 화장실에 가고 싶냐고 묻자 홀리는 자기는 화장실 정도는 혼자 갈 수 있는 나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대꾸했다. 잭은 홀리가 엄마한테 버릇없이 구는 게 싫었다. 홀리가 남한테 고약하게 구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잭은 침대에 누워 디피에게 그런 심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잭은 자기 아빠가 다른 아줌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홀리가 기분이 이상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엄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데 홀리는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었다. 브랜던이 잭에게 물 수제비를 뜨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났을 무렵 엄마는 잭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엄마는 신경이 곤두선 모습으로 왼손을 허벅지 아래에 감춘 채 말했다. 브랜던이 결혼하재. 잭은 잠시 생각을 해보고 물었다. 그 아저씨가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응. 엄마는 여전히 초조해 보였다. 싫으니 잭? 잭은 브랜던과 많이 친해졌다. 브랜던은 잭에게 체커 게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숙제도 도와주었다. 그래도 잭은 왜 지금처럼 지내면 안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럼 이제 그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야, 내 아빠는 아빠지. 그냥 브랜던 아저씨라고 부르면 돼.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알아요? 잭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길 속으로 바랐다. 하지만 엄마는 두 분이 브랜던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셔서 결혼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홀리가 제 누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복 누나야. 홀리. 좋아하지? 네. 사실이기는 했다. 새 학교에 처음 갔나 홀리가 친절하게 대해준 걸 잭은 아직 잊지 않았다. 홀리는 무척 재미있게 굴 때도 있었고 날카롭게 빈정댈 때도 있었다. 엄마는 홀리가 10대 청소년이라 그렇다고 했다. 엄마와 브랜던은 늦여름에 등기소에서 결혼을 했다. 그날 잭은 반지를 들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해서 정장을 입었다.
신부 들러리가 된 홀리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에 수레 국화를 꽂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다 같이 레스토랑에 갔다. 브랜던의 부모님도 오셨다. 그분들은 제게게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잘 어울렸다. 홀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다들 행복해 보였다. 브랜던은 신부 들러리 드레스를 입은 홀리에게 한 팔을 두르며 말했다. 홀리가 다음 주에 큰 시합이 있어. 우리 다 같이 가서 홀리를 응원해주자. 홀리가 물었다. 우리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주디와 잭도 같이 갈 거야. 주디는 잭의 엄마의 이름이었다. 전 두 사람이 오는 거 싫은데요. 홀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빠만 오세요, 예전처럼. 테이블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다들 입을 열어 떠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늦게 브랜던의 친구들 중 하나가 피아노를 연주하자 어른들은 춤을 추었다. 잭은 잠이 쏟아졌다. 침대에 가서 디피와 자고 싶었다. 그때 홀리가 잭 옆으로 다가와 앉더니 낮지만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은 내 아빠가 아니야. 내 아빠야. 너랑 한 집에 산다고 해서 저분이 내 아빠가 되는 건 아니야. 알겠어? 홀리의 표정에 겁이 난 잭이 대답했다. 응. 두루마리 휴지천사. 그 후 홀리는 격주로 주말마다 잭의 집에 와서 지냈다. 홀리가 다정하게 굴 건지 못되게 굴 건지 잭은 예상할 수 없었다. 잭과 엄마는 홀리가 체조하는 모습을 보러 가도 안 되고 홀리에게 시합에 대해 물어봐서도 안 되었다. 홀리는 기분이 좋으면 잭과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뒷마당에서 축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은 날, 특히 시합에서 졌을 때는 엄청 못되게 굴었다. 한 번은 디피를 안고 있는 잭을 보고 멍청한 애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부끄러움을 느낀 잭은 그 후 홀리가 오는 주말이면 디피를 숨겨놓았다. 브랜던은 홀리가 요즘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 전보다 2배는 더 연습을 하느라 힘들어서 그럴 거라고 잭에게 말해주었다. 그 지역에 홀리와 실력이 엇비슷한 새로운 소녀가 이사를 왔다고 했다. 잭은 주말에 온 홀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홀리가 한 번씩 벌컥 화를 내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한 번은 잭이 감기에 걸려 코를 훌쩍 거렸는데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던 홀리는 시끄럽다고 잭에게 소리를 질렀다. 브랜던이 야단을 치자 홀리는 방에서 휙 나가 등 뒤로 문을 쾅 닫았다. 브랜던은 홀리를 쫓아갔다. 잠시 우두커니 혼자 앉아있던 잭은 위층 방으로 올라가 디피를 안고 침대에 웅크리고 누웠다. 디피는 코를 훌쩍인 건 잭의 잘못이 아니라고 홀리가 못되게 군 거라고 말없이 동의해 주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학교는 방학을 맞이했다. 잭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새 자전거를 받고 싶다고 말해두었고 제일 친한 친구 로리도 같은 소원을 빌었다. 잭은 무척 기대가 됐다. 로리의 집 근처에 바닥이 잘 닦인 놀이터가 있으니 새 자전거를 받으면 로리와 함께 거기서 타고 놀 생각이었다. 그 해에 사용할 크리스마스 장식이 담긴 상자를 꺼낸 엄마는 가족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늘 올려두곤 했던 천사 모양 인형을 브랜던에게 보여주었다. 잭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 만든 것이었다. 두루마리 휴지로 된 몸통, 반짝이를 붙인 판지로 된 양 날개, 갈색 털실로 만든 턱수염을 붙인 천사였다. 턱수염 난 천사가 어딨어?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잭이 만든 천사 인형이 놓인 것을 보고 홀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엄마와 브랜던은 주방에 있었다. 홀리가 계속해서 말했다.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왜 낡아 빠진 두루마리 휴지를 얹어놓지? 우리 엄마 같으면 내가 아기 때 만든 물건을 저렇게 장식용으로 안 쓸걸? 내가 창피할 걸 아실 테니까. 문득 잭은 예전 일이 생각났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아빠는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라고 말하며 잭을 위로 안아 올려 트리 꼭대기에 두루마리 휴지 천사 인형을 올려놓게 했다. 그 순간 잭은 아빠가 집에 돌아오기를 가슴이 아리도록 간절히 바랐다. 그 크리스마스 때까지 잭은 홀리를 볼 일이 없었다. 홀리의 엄마가 와서 해외에 사는 친척 집에 간다고 홀리를 데려갔기 때문이었다. 잭은 기분이 좋아졌다. 비록 아빠는 없지만 잭의 곁에는 엄마와 브랜던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토비가 있었다. 문을 쾅 닫거나 자기 기분을 맞춰달라고 어른들을 들볶는 홀리만 없으면 토비는 얌전하게 있는 편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엄마와 브랜던이 둘 다 일하러 가서 할머니가 잭을 돌봐주러 집에 왔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눈송이가 휘날리고
잭은 디피를 무릎에 얹은 채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았다. 거실 한쪽 구석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아놓은 조명들이 반짝거렸다. 토비는 바닥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잭은 편안하고 행복했다. 그때 집 밖에 택시 한 대가 다가와 멈췄지만 잭은 알아채지 못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토비가 벌떡 일어나 지저대기 시작했다. 현관문 여는 소리. 할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홀리, 이게 무슨 일이냐? 잭이 고개를 돌려보니 홀리가 여행 가방을 질질 끌고 현관 복도로 들어오고 있었다. 잔뜩 성질이 난 표정이었고 두 뺨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지금쯤 비행기 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안 가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당황한 모습이었다. 아빠는 지금 일하고 계시지. 너 엄마는? 할머니는 눈 덮인 앞들을 내다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홀리는 이 집에 혼자 온 것이다. 난 엄마랑 같이 안 갈 거예요. 홀리는 소리를 빽 질렀다. 그리고 무거운 여행 가방을 질질 끌면서 쿵쿵대며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할머니가 무어라 물어도 코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자 브랜던은 조퇴를 하고 온다고 했다. 얼마 후 홀리 엄마가 찾아왔다. 홀리 엄마의 이름은 네털리였다. 잭은 처음 보는 아줌마가 낯설어 얼른 방으로 가서 숨었다. 아래층에서 다들 소리를 질러대서 잭의 귀에도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잘 들렸다. 홀리가 큰 체조 대회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홀리의 엄마가 홀리에게 연습을 계속 빼먹은 탓이라고 말한 모양이었다. 잔뜩 화가 난 홀리는 공항에 엄마를 두고 도망쳐 이곳으로 온 것이다. 네털리가 브랜던에게 악을 써댔다. 당신이 부추겨서 애가 이렇게 된 거야. 결국 네털리는 울면서 집을 떠났다. 홀리는 크리스마스를 아빠랑 보내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끝내 제 엄마를 따라가지 않았다. 잭은 배가 몹시 고팠지만 엄마가 올 때까지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집에 도착했을 무렵 잭은 침대에서 디피를 꼭 끌어안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날 잭은 평소처럼 디피를 품에 앉은 채 눈을 떴다. 몇 분 동안 가만히 누워 다음날 받게 될 새 자전거를 생각하니 기분이 들떴다. 엄마는 이미 출근했을 것이고 오늘 저녁에는 늦게 퇴근할 것이다. 그래도 엄마는 크리스마스 당일과 박싱데이에는 쉬기로 되어 있었다. 문득 홀리가 아직 이 집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오늘은 홀리가 또 뭘 가지고 성질을 부려댈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요란하게 우당탕 소리가 들렸다. 토비도 지저대기 시작했다. 잭은 무슨 일인지 보려고 침대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에 가보니 크리스마스 트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옆에는 뒤집힌 의자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토비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토비는 개라서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되는데 초콜릿을 찾아 먹으려고 장식물들을 마구 뒤지고 있었다. 난 트리에 내 장식을 달려고 했을 뿐이야. 홀리는 반쯤은 미안해하고 반쯤은 반항적인 말투로 내뱉었다. 손에는 학교에서 만든 장식을 들고 있었다. 그걸 트리 꼭대기 언저리에 매달려 한 모양이었다. 그러다 균형을 잃은 바람에 나무를 붙잡아 쓰러뜨린 것이다. 할머니가 홀리에게 말했다. 괜찮아 아가, 안 다쳤니? 안 다쳤으면 됐어.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망가지지 않은 덤불 장식을 다시 트리에 꽂고 보니 두루마리 휴지 천사 인형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 후 할아버지가 침대에 푹 젖은 판지와 털실 조각을 찾아냈다. 토비가 천사를 물어 뜯어 놓은 것이다. 못된 개 같으니라고. 할아버지가 탄식했다. 잭은 엄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지 알고 있었다. 엄마는 잭이 만든 그 천사 인형을 무척 좋아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도 홀리를 야단치지 않았다. 할머니는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이제부터 뭘 할 건지 말해줄게. 다 같이 차를 타고 마을로 가서 새 천사를 골라오자. 자기 때문에 천사가 개에게 물어뜯긴 걸 아는 홀리는 싫다는 말도 못했지만 잭은 홀리가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홀리는 표정을 박박 찡그리면서 소파에 앉아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외투를 입으러 위층으로 올라간 잭은 디피를 슬쩍 외투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위로가 되어줄 존재가 필요했다. 새로운 천사. 홀리는 마을로 가는 내내 자동차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잭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앞 유리에 하얀 눈송이가 쌓이기 시작하자 할아버지는 와이퍼 스위치를 켰다. 할아버지가 유쾌하게 말했다. 눈 좀 보렴. 멋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지 않니? 하지만 잭도 홀리도 아무 말이 없었다. 마을의 보도든 온통 갈색 진창으로 뒤덮여 있었다. 가게마다 크리스마스 음악이 흘러나오고 거리 한쪽 구석에서는 군밤 장수가 군밤을 팔았다. 잭은 한 손으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은 주머니에 넣어 디피를 꼭 잡았다.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기 전에 쇼핑을 하느라 주변에서 북적였다. 그들은 어느 부산한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판매될 크리스마스 장식은 몇 개 안 남았고 남은 것들도 쇼핑객들이 서둘러 집어들었다 놨다 해서 뒤죽박죽이었다. 여기 예쁜 천사가 있구나. 할머니는 제일 처음 본 천사 인형을 집어들었다. 잭은 그 천사가 전혀 마음에 안 들었다. 집에 있는 트리의 달기에는 지나치게 색깔이 화려했다. 금몰로 장식된 호화로운 보라색 드레스를 입었고 등에는 커다란 플라스틱 금색 날개가 달려 있었다. 잭이 보기에는 엄마의 마음에 들 것 같지 않았다. 엄마는 털실 수염이 달린 두루마리 휴지 천사 인형을 무척 좋아하고 아꼈다. 이거 어떠니 홀리? 할머니가 물었다. 홀리는 버릇없이 어깨를 으쓱하고는 핸드폰만 내려다보았다. 할머니는 잭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할머니는 그들을 데리고 계산대로 가서 그 천사 인형을 구입했다. 그리고 그들은 차가운 진창길을 지나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주차장으로 돌아갔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홀리가 말했다. 속이 울렁거려요. 그러자 할머니가 조언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 문자를 안 해야 속이 가라앉지. 홀리는 누나를 위로 굴리고는 버튼을 눌러 차창을 내렸다. 얼음처럼 차가운 강풍이 눈송이까지 이끌고 차 뒷좌석으로 몰려 들어왔다. 잭이 말했다. 나 추워. 홀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난 신선한 공기를 쐬어야 해. 이윽고 그들이 탄 차는 고속도로로 올라섰다. 잭은 덜덜 떨었다. 기분도 비참하고 화도 났다. 홀리는 도대체 왜 늘 자기 멋대로 구는 걸까? 할머니, 나 추워요. 홀리, 창문 좀 닫으렴. 홀리는 차창을 살짝 올렸다. 진눈깨비와 눈이 계속해서 차 안으로 불어 들어왔다. 잭이 말했다. 창문이 계속 열려 있잖아. 홀리는 아랫입술을 빗쭉 내밀고는 아기가 떼쓰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잭이 주머니에서 꺼내 무릎에 올려둔 뒷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할아버지는 백미러로 홀리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그만해라 홀리. 창문을 올려주면 좋겠구나. 홀리는 인상을 쓰면서 차창을 찔끔 올렸다. 그러더니 잭을 돌아보며 아랫입술을 삐쭉 내밀고는 아기처럼 눈을 문질러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다. 잭이 보기엔 속이 울렁거린다는 홀리의 말은 거짓말 같았다. 홀리는 그저 못되게 굴고 싶은 것뿐이었다. 홀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망치고 있었고 그 크리스마스 당일도 망쳐놓을 게 분명했다. 홀리는 기회만 생기면 잭을 괴롭혔고 어른들의 관심이 전부 자기한테 쏠려야 직성이 풀렸다. 지금도 아기 얼굴 흉내를 내며 소리 없이 잭을 골리고 있었다. 잭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뭉쳐져 있던 분노의 응어리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루저. 잭은 나지막하게 내뱉었다. 아기 흉내를 내던 홀리는 즉시 표정을 일그러뜨려니 으르렁대며 말했다. 닥쳐라. 잭은 홀리가 더 화를 내든 말든 상관없었다. 홀리는 모든 것을 망쳐놓고 있었다.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버릇없이 굴었다. 잭이 원치 않는 때에 쳐들어와 집에 눌러앉았다. 토비가 수염난 천사를 물어뜯어 놓은 것도 전부 홀리 탓이었다. 잭은 크리스마스를 망쳐놓은 홀리를 벌주고 싶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홀리를 화나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홀리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바로 패배였다. 루저. 잭은 목소리를 좀 더 높였다. 운전석에서 할아버지가 날카롭게 말했다. 잭, 내가 방금 들은 그 말을 다시는 하지 말거라. 잭은 대답하지 않았다. 홀리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걸 알아챈 잭은 고소했다. 홀리의 괴롭힘이 지긋지긋하던 참이었다. 더 이상 평화롭게 지내고 싶지도 않아졌다. 어젯밤에도 홀리 때문에 저녁을 굶었다. 홀리만 근처에 있으면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지겨웠다. 홀리는 벼랑간 버튼을 눌러 차창을 끝까지 내렸다. 할머니가 말렸다. 홀리, 멀미난다고요. 홀리는 빽소리쳤다.
잭은 홀리가 일부러 복수하려고 그러는 걸 알아챘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던 행동을 해보였다. 아이들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L자 표시를 만들고 이마에 갖다 붙였다. L은 루저를 뜻했다. 잭은 손가락으로 L자를 만들어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홀리를 노려보았다. 너무 순식간이라 잭은 홀리를 말릴 틈도 없었다. 홀리는 앞으로 몸을 확 기울이더니 잭의 무릎에 놓인 디피를 낚아채 열린 차 창밖으로 집어 던졌다. 일순간 잭의 눈에는 디피가 강철 빛 하늘을 배경으로 허공에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다. 작은 다리를 양옆으로 쫙 벌린 디피는 어느새 시야에 사라졌다. 사라진 디피. 잭이 목이 터져라 악을 쓴 바람에 할아버지가 운전대를 옆으로 꺾어서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다. 잭이 소리쳤다. 홀리가 창밖으로 디피를 던졌어요. 홀리가 디피를 창밖으로 던졌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무작정 차를 세울 수 없었다. 그대로 한참을 더 달린 끝에 할아버지는 겨우 갓길에 차를 세웠다. 팔짱을 끼고 앉은 홀리는 차갑게 굳은 표정이었다. 자기가 한 짓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차를 세운 할아버지는 운전석에서 내려왔던 길로 뛰어갔다. 디피를 구하러 나간 할아버지는 어느새 눈 속으로 사라졌다. 할아버지가 디피를 찾아오실 거야. 할머니가 달랬지만 잭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당장 디피를 찾으러 차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잭을 할머니가 붙잡고 말렸다. 잭은 악을 쏘며 울기 시작했다. 디피를 도로 찾아야 했다. 세상에서 잭의 마음을 전부 알아주고 늘 신경 써주며 변치 않는 존재는 디피뿐이었다. 디피가 필요했다. 꼭 곁에 두어야 했다. 디피에게도 잭이 필요했다. 그 둘은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짝이었다. 그런 디피가 고속도로 어딘가에 길을 잃고 누워있었다. 잭이 자기를 영원히 버렸다고 믿으면서 잭은 운전석 뒤쪽을 걷어차며 분을 못 참고 악을 썼다. 홀리를 때리려고까지 했다. 놀란 할머니가 소리쳤다. 잭, 진정해. 우리 디피를 찾을 거야. 경찰차가 가까이 오더니 그를 뒤에 차를 세웠다. 경찰이 차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왜 갓길에 차를 세웠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사정을 설명하자 경찰은 물러갔다. 할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차들은 쌩쌩 달려 지나가고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다. 잭은 서럽게 울며 뒷좌석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디피가 차창 너머로 날아가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작고 말랑한 디피는 겁에 질린 채 허공으로 휙 날아갔다. 할아버지가 디피를 찾아야 했다. 반드시. 잠시 후 차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쳐다보며 고개를 슬며시 저었다. 그리고 잭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하다, 잭. 아주 잃어버린 것 같다. 잭은 소리소리 지르며 울어댔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디피가 저 뒤쪽 어딘가에 누워있는데 자신은 이 차에 실려 멀리 가고 있으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길을 잃은 디피는 크게 당황했을 것이다. 왜 잭이 자기를 찾으러 오지 않는지 의아할 것이다. 집으로 가는 내내 잭은 운전석 뒤쪽을 주먹으로 쳐대면서 디피를 찾을 수 있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 상태로 집에 도착한 잭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고속도로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다. 할아버지는 잭을 붙잡아 반쯤은 질질 끌고 반쯤은 품에 안고서 집으로 들어갔다.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간 잭은 위층 방으로 달려 올라가 방 안에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선반에 놓인 장난감들을 전부 방바닥에 집어던졌다. 벽에 붙은 포스터들도 죄다 뜯어냈다. 서랍도 다 빼내고 책상까지 뒤집었다. 할머니가 위층으로 올라와 말렸다. 잭,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다. 넌 원래 착한 아이지 않니? 잭은 대답 대신 휴지통을 들어 창문으로 던졌다. 유리가 박살 나길 바랐지만 유리에는 금도 가지 않았다. 문간에선 할머니 뒤에서 할아버지가 호통을 쳤다. 그만해라. 잭, 진정해. 당장. 더는 던지거나 부술 것이 없자 잭은 침대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다. 대꾸도 하지 않았다. 결국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잭을 혼자 두고 내려갔다. 잭은 침대에 누울 때마다 늘 디피를 찾아 품에 안고 잤다. 지금도 디피의 존재가 느껴졌다. 디피에 늘어진 작은 몸뚱이, 플라스틱 콩들로 채워진 배, 눈물을 닦기에 딱 좋을 만큼 부드럽게 해진 발, 퀴퀴한 집 냄새가 배 디피의 냄새. 잭은 눈물에 흠뻑 젖은 베개에 대고 맹세했다. 널 꼭 찾을게, 디피. 다들 잠들면 너를 찾으러 갈 거야.
1시간 뒤 실컷 울고 난 잭은 엉망이 된 방 안에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앞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길 바랐다. 할머니가 일하러 간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인지 일어났는지 설명하면 엄마는 일찍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엄마는 디피가 잭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잭이 디피를 찾으러 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앞 현관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오후 1시. 할머니가 와서 잭의 방문을 두드리며 점심을 먹자고 했다. 잭은 안 먹어요 라고 소리쳤다. 할머니도 와서 방문을 열고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놓아둘 새로운 천사 인형을 보러 내려오라고 했다. 잭은 더 크게 싫어요 라고 소리쳤다. 얼마 후 앞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엄마가 일찍 온 건가 싶어서 잭은 잠깐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누군가 눈 내리는 집 앞길을 자박자박 걸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누구든 이 날씨에 무슨 이유로 외출을 하든 잭이 알 바 아니었다. 크리스마스도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았다. 잭은 온통 디피 생각뿐이었다. 크리스마스 피그. 차 마시는 시간쯤에 정원문이 삐걱 열리고 집 앞길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이길 바라면 잭은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와 홀리였다. 잠시 후 누가 또 잭의 방문을 톡톡 두드리며 열었다. 잭, 할머니였다. 홀리가 너한테 주려고 뭘 좀 가져왔단다. 홀리의 얼굴은 퉁퉁 붓고 눈물에 젖어 있었다. 잭은 일어나 앉아 홀리가 손에 들고 있는 갈색 종이 가방을 바라보았다. 잭이 생각하기에 홀리가 한 짓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고속도로로 가서 디피를 찾아온 게 틀림없었다. 홀리가 종이 가방에 손을 집어넣자 뱃속의 플라스틱 콩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잭은 추측이 맞을 거라고 잠깐 생각했다. 하지만 희망은 곧 꺼지고 말았다. 홀리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새 돼지 인형이었다. 디피와 같은 크기, 같은 수건 재질이었지만 이 인형은 통통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주황빛이 도는 분홍색의 매끈한 피부, 작은 딱정벌레를 닮은 반짝이는 작은 눈도 디피와는 달랐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같은 인형이야. 봐봐. 홀리가 무척 미안해하고 있어. 잭, 그래서 자기 용돈으로 널 위해 인형을 산 거야. 홀리가 조그만 목소리로 사과했다. 미안해, 잭. 진짜 미안해. 잭이 대꾸도 하지 않자 할아버지는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 애쓰며 말했다. 이 인형은 크리스마스 피그야. 그렇지? 할아버지는 홀리의 손에서 돼지 인형을 받아들고 잭 앞에서 인형의 통통한 발을 잡아 흔들었다. 이거 봐라, 잭. 얘는 내가 마음에 드나 봐. 우리랑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을래? 내려가서 차 마시면서 영화 보자. 다 같이 긴 양말도 걸어 놓아야지. 내 새 자전거도 잊지 마, 잭. 산타 할아버지가 지금쯤 새 자전거를 썰매 싣고 있을 거다. 어서, 잭.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크리스마스 피그도 같이 데려가. 우린 다 같이 친구가 되는 거야.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난 잭은 크리스마스 피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예상대로 질감이 끔찍했다. 거칠고 달아빠진 몸이 아니라 미끄러울 정도로 매끈했다. 이 인형의 반들거리는 까만 눈과 빳빳한 분홍색 귀도 기분 나빴다. 원래 이 귀는 한쪽으로 처지고 회색빛이어야 하는데. 그래, 착하지. 할아버지의 말에 잭은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새 돼지 인형으로 디피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어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디피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였다. 이 새 돼지 인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잭은 크리스마스 피그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꽉꽉 밟았다. 인형 다리를 집어들었다가 옷장에 대고 몇 번이나 던지고 또 던졌다. 이번에는 인형 머리를 잡고 아예 뜯어내려고 잡아당겼다.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잭, 그만해, 잭. 홀리는 방에서 뛰쳐나갔다. 잭은 크리스마스 피그를 옷장에 휙 던지고 침대로 올라가 누워 베개를 주먹으로 팍팍 내리치며 악을 썼다.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로 설득해도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잭은 긴 양말을 거는 일 따위는 하고 싶지도 않았다. 착한 아이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 새 자전거도 싫었다. 세상에서 그가 원하는 건 오직 디피뿐이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아래층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들어보니 혹시 떨어져 있을지 모를 초콜릿 조각을 찾으려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잡아당긴 토비가 결국 새 천사 인형도 이빨로 마구 씹어버린 모양이었다. 고소했다. 이번에는 슬프거나 화가 나질 않고 웃음이 났다. 크리스마스 전체를 마구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야 다들 고속도로에서 디피를 잃어버린 잭의 심정이 어떤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이다.
할머니가 위층으로 올라와 잠자리에 들기 전 잭에게 잠옷을 입혀주었다. 잭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숨긴 채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순순히 잠옷을 입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방에서 침대에 누웠다. 구겨진 포스터가 바닥에 나뒹굴고 서랍들은 죄다 책상 밖으로 빠졌으며 크리스마스 피그는 옷장 발치에 널브러져 있었다. 잭은 이대로 얌전히 잠을 잘 것처럼 굴었다. 마침내 할머니가 방을 나갔다. 창밖에 하늘이 시커멓게 물들고 눈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잭은 온 집 안이 조용해질 때까지 침대에 누워 가만히 기다렸다. 다른 때 같으면 무척 신이 났을 것이다. 엄마와 함께 긴 양말을 걸어놓고 루돌프에게 줄 당근도 그 옆에 놓아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는 아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는 건 디피에 대한 배신이었다. 디피는 크리스마스 전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중요했다. 다들 잠이 들면 잭을 살금허니 일어나 옷을 입고 이 집을 빠져나갈 것이다. 오랜 친구를 찾으러 고속도로로 갈 것이다. 기적과 잃어버린 것들의 밤. 잭은 어느새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눈을 뜨니 칠흑처럼 캄캄한 어둠이 내려 있었다. 방 안에서 두런두런 얘기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잭이 괜찮은지 보러 들어오신 걸까? 잭은 계속 자는 척하려고 눈을 도로 감았다.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말했다. 해본 적이 없잖아. 가능할지 모르겠어. 두 번째 목소리가 말했다. 가능하다니까. 저 아이가 어느 정도 용감한지에 달려있어. 좀 더 나이가 있는 듯 걸걸한 세 번째 목소리가 말했다. 용감하기는 한데 애한테 너무 위험한 일이야. 나도 여러 번 거기 갔다 와서 아주 잘 알아. 네 번째 목소리가 말했다. 나도 가봤어. 다들 한 번쯤은 거기 갔다 왔을걸? 느릿하고 낮은 다섯 번째 목소리가 말했다. 난 한 번도 안 가봤어. 다시 첫 번째 목소리가 말했다. 그렇겠지. 넌 몸집이 너무 크잖아. 난 작은 물건들 얘기하는 거야. 전혀 익숙한 목소리들이 아니었다. 잭은 겁이 나기 시작했다. 저들은 누구지? 낯선 사람들이 잠에서 깬 걸 알아챌까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여기부터 다 꿈이야. 여기 꿈이야 아마도. 두 번째 목소리가 말했다. 어차피 할 거면 오늘 밤에 해야 돼. 내가 쟤를 깨울게. 그 말의 목소리들이 다 같이 웅얼대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잭은 무언가가 침대 옆으로 타고 올라오는 듯한 괴상한 느낌 때문에 더 걱정이 됐다. 잭의 이불을 슬그머니 잡아당기는 그것은 새끼 고양이처럼 자그마했다. 뱃속에 플라스틱 콩이라도 당긴 것처럼 달그락달그락 소리도 났다. 잭이 뭐든 해보려는 결심을 하기 전에 무언가가 그의 얼굴을 콕 찔렀다. 겁에 질린 잭은 그의 얼굴을 콕 찌른 그것을 손으로 탁 후려쳤다. 그것이 옷장으로 날아가 와그작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낮고 느릿한 목소리가 아이고를 외치고 두 번째 목소리가 맞는 건 진짜 지긋지긋하다니까 라고 탄식했다. 잭은 손으로 더듬더듬 조명 스위치를 찾아 켰다. 눈을 껌뻑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사람은 없었다. 크리스마스 피그가 옷장 앞에 엎어져 있을 뿐이었다. 잭은 방금 전 손으로 친 게 크리스마스 피그임을 알아챘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피그가 혼자 일어서서 앞발로 엉덩이를 짚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전혀 예상 못했다. 한 번만 더 치면 절대 안 도와줄 거야. 이 못된 녀석아. 잭은 엄청 충격을 받고 겁이 나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문득 살을 꼬집어 보면 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한 엄마의 말이 기억났다. 다리를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잭이 속삭였다. 너 말할 줄 아는구나? 크리스마스 피그가 부르퉁하게 내뱉었다. 이제야 그걸 알다니. 똑똑하기도 해라. 잭은 똑똑한 아이야. 걸걸한 목소리가 말했다. 오래전 아빠의 장난감이었고 낡고 오래된 성냥갑 자동차가 한 마리였다. 그 자동차가 말을 할 때마다 보닛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눈알로 변해 있었다. 잭한테 못되게 굴지 마. 잭은 내가 모르는 마음고생을 엄청 했어. 자동차의 말에 크리스마스 피가 받아쳤다. 고생이라면 나도 실컷 했어. 잃어버렸나 본데 쟤가 내 머리를 잡아 뽑으려고 했어. 그래서 쟤를 돕는 대신 조건을 걸 생각이야. 돼지 모양 봉제 인형과 장난감 자동차가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게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문득 주변을 돌아보니 방 안의 다른 물건도 저 자동차처럼 눈알 입이
눈과 입이 달려 있었다. 옷장은 옹이 부분이 커다란 갈색 눈이 되었고 열쇠 구멍은 입이 되었다. 그의 방 휴지통은 마치 달팽이 눈처럼 길쭉한 주석 손잡이에 작은 눈 2개가 붙어 있었다. 몇몇 물건들은 팔까지 돋아났다. 휴지통에는 금속 막대처럼 생긴 팔이 생겨났고 깔개에는 탈실로 된 헐렁한 팔이 붙어 있었다. 흥미로우면서도 상당히 무시무시한 모습들이었다. 성냥갑 자동차가 크리스마스 피그에게 말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애한테 제대로 경고를 해줘야 돼. 본인이 잘 모르는 내용에 동의하게 할 수는 없잖아. 방 안의 물건들이 웅성대며 동의를 표했다. 잭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나는 물건들이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랐어.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은 너희가 느낄 수 있는지 몰랐어 였다. 잭은 어렸을 때부터 이 물건들을 무척 험하게 가지고 놀았고 크리스마스 피그에게는 특히 더 심한 폭력을 저질렀다. 크리스마스 피그가 대답했다. 오늘 밤에는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의 나라에서 말을 할 수가 있어. 오늘은 오늘은 특별한 밤이거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맞아. 그렇다는 건 오늘 하룻밤 동안은 우리가 다른 때 못했던 걸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우린 내 돼지 인형을 찾아올 수 있어. 알아. 잭은 이불을 젖히며 말했다. 다행히 이 이불은 방 안에 있는 다른 물건들처럼 눈이 생겼거나 말을 하지 않았다. 난 고속도로에 다시 가볼 생각이야. 그런 방법으로는 못 찾아. 지금 DP는 분실물 나라에 가 있거든. DP를 내려면 분실물 나라로 가서 찾은 다음 집으로 데려와야 돼. 잭은 콧방귀를 뀌었다. 분실물 나라 같은 건 없어. 막 지어내네. 그러자 방 안의 물건들 대부분이 일제히 웅성거렸다. 휴즈 케이스와 잭의 슬리퍼 2짝. 잭이 예전 집에서 새 집으로 가져온 전등갓도 떠들어대고 있었다. 무척 혼란스럽고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 이들이 내는 시끌벅적한 소리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에서 깰까봐 더 걱정스러웠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시면 분명 잭이 DP를 찾으러 나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이 물건들도 당연히 단속하실 것이다. 내가 설명해 줄게. 성냥갑 자동차가 걸걸한 목소리로 외쳤다. 성냥갑 자동차는 방 안에 있는 물건들 중 제일 작았지만 제일 오래된 물건이라 그런지 다들 웅성대던 입을 다물었다. 성냥갑 자동차는 독슨 바퀴를 삐걱삐걱 굴리며 앞으로 굴러와 잭에게 말했다. 내가 잃어버린 물건들이 가게 되는 곳이 바로 분실물 나라야. 괴상한 법이 적용되는 이상하고 무시무시한 곳이지. 너와 내 아빠가 나를 자주 잃어버린 바람에 난 거기 여러 번 갔다 왔어. 미안. 잭은 우물거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잭은 정원에서 이 작은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몇 번이나 어디 뒀는지 잃어버리곤 했다. 이 자동차의 몸통 곳곳이 깨지고 녹이 쓴 것도 그래서였다. 그래도 항상 나를 다시 찾아줬잖아. 덕분에 루저가 나를 잡아가지 못했어. 누구? 루저, 분실물 나라를 다스리는 자야. 주머니에 안전하게 넣어뒀다고 생각했는데 물건이 주머니에서 쏙 빠져 없어지는 건 다 그 루저 때문이야. 루저는 내 마음을 흔들어서 펜을 쓰고 어디다 뒀는지 잃어버리게 만들어 루저는 인간들에게 속한 물건을 전부 쏙쏙 빨아들여서 자기 왕국에 영원히 가둬두고 싶어 하거든. 루저는 살아있는 자도 싫어하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속한 물건들도 증오해. 그 물건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잡아먹어. 겁에 질린 잭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루저가 DP도 잡아먹을까? DP가 분실물 나라의 법을 지키는 한 무사할 거야. 루저는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물건을 잡아먹을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 법을 만든 게 루저라서 때로는 법을 가지고 속이기도 해. 난 DP를 구하러 갈 거야. 분실물 나라에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어? 크리스마스 피그가 나섰다. 넌 못 가. 적어도 혼자서는 불가능해. 넌 인간이잖아. 분실물 나라는 사물의 영역이야. 원래는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는 기적과 잃어버린 물건들을 위한 밤이니까 오늘은 너도 그리로 갈 수 있어. 목숨을 걸 만큼 DP를 사랑한다면 분실물 나라로 데려갈 줄게. 거기서 DP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지는 가봐야 알아. 난 DP를 사랑해.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 좋아, 그럼 도와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가 DP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면 나를 이 집으로 데려온 소녀한테 돌려보내줘. 왜? 난 그 소녀가 좋아. 그 소녀는 나를 발로 콱콱 밟지도 않았거든.
낡은 성냥갑 자동차가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크리스마스 피그가 날카롭게 노려보자 자동차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디피를 되찾고 행복해하지 않으면 그 소녀는 나를 돌려받지 않으려고 할 거야. 어때? 이 조건으로 거래할래? 좋아. 잭은 곧장 대답했다. 잭은 크리스마스 피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디피를 구하려면 그가 필요했다. 크리스마스 피그가 말했다. 잠옷 말고 다른 옷을 입어. 슬리퍼도 신고. 잭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새 돼지 인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를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이는 슬리퍼 속에 발을 집어넣으려느니 기분이 너무 이상했다. 이대로도 편해. 어서 분실물 나라로 데려다줘.